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1월 3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일 도쿄에서 87명, 카나가와 22명, 사이타마 26명, 치바 21명, 오사카 74명, 홋카이도 96명, 오키나와 13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48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02,548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03,260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에서 4명, 효고, 오사카, 카나가와에서 각각 2명, 사이타마, 오카야마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12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788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801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87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80대까지의 남녀 87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52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35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44명으로 전체의 약 51%, 40대에서 50대는 총 21명으로 약 24%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87명 중 가정 내 감염이 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6명, 시설 내 감염과 회식에서의 감염이 각각 3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60대와 80대 남녀 총 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2명 감소한 32명, 입원 환자는 18명 증가한 103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31,293명, 누적 사망자 수는 459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홋카이도에서는 96명의 감염이 확인되며 1일 신규 감염자 수로는 과거 최다가 되었습니다. 7月以降は30歳代までの若い方が4分の3を占めるというような状況でございましたが、ここに来まして40歳以上の中高年の割合が徐々に増えてきておりまして、軽症者だけでなく中等症を思わせる方の数も徐々に増えてきております。 삿포로시에서는 4월은 6건이었던 클러스터가 지난달에만 21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홋카이도에서 새로 확인된 감염자 중 육상자위대 히가시 치토세 주둔지에서 6명, 토마코마이시의 고등학교에서 새로 1명의 학생이 감염이 확인되어 이 고등학교에서 총 12명의 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홋카이도에서는 특히 최근 일주일 감염자가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시중 감염이 확산되는 것도 부각되었습니다. 3日続けて最多を更新したことになります。リンクなしが54ということから考えますと、一定の感染の広がりがやっぱり市内であるんではないかと。 한편 아이치현에서는 지난달 28일 2개월 만에 감염자가 50명을 넘어 3일 후에는 97명이 되는 등 다시 감염 확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第3波が来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受け止めております。12月、1月は大変相当厳しいだろう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した。それよりも早くですね、やってきていると。首都圏、愛知、それから関西、それと北海道で増えつつあると。近く専門家も派遣し、北海道でのどういう対応がいいのか考えていければと思いますし。 이렇게 감염자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겨울을 앞두고 날씨가 추워지며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환기가 어려운 환경이 늘어나며 더 감염이 확대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본격적 논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야당은 학술회의 임명 거부 문제에 대해 추궁하였습니다. 스가 총리는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주인공이라는 필살기 때의 대사를 인용하며 야당과의 논쟁에 임하는 결의를 강조하였습니다. 国会が定める法律に基づいてやってもらえば困るんですよ。総理大臣も官房長官も勝手に恣意的な解釈をするから皆さんがおかしいと。私は官房長官の時から学術会議にさまざまな懸念を持ってました。閉鎖的で既得権のようなものになっているとこれ言わざるを得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법률에 없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하는 야당의 추궁에 스가 총리는 자신의 학술회의에 대한 생각에 대해 답하였습니다. 早速この政治家の覚悟というこの本を読ませていただきまして 입헌민주당의 이마이 의원이 꺼낸 것은 바로 스가 총리의 저서 정치가의 각오입니다. 内閣法制局長官や事務次官の人事については強引だとの批判もありましたが
政権の方向に合う人を極めて客観的に選ぶという方針ですから、明快そのものです。こう書いてあります。菅総理は人事を決めるにあたっては、政府の方向には合わない人は外して、政府の意見に合う人を登用する、これが当たり前だと、ここに書いてありますけど、そういう考えでよろしいですか。私どもは国民の皆さんと選挙で約束をして何をやる、やらないということを約束してきてますから、その方向性にやろうとしたとき、やはり反対をした人はその職じゃなくて違うところに行ってもらう。そこは私やむを得ないと思いますよ。 정부의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부득이하다라고 스가 총리는 이렇게 답하였지만 6명의 임명 거부 이유에 대해서는 特定秘密保護法案、安保法案、そして共謀罪法、この6名は政府のそういう法案に真っ向から反対をしたから外したんですか。理由について人事に関することでありますので、お答えを差し控えますけれども、政府の法案に反対したからということはありえない。 정부의 법안에 반대한 것은 관계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스가 총리가 반복해서 말하는 개별 인사에 대한 것은 답할 수 없다라는 답변에 이마희 의원은 스가 총리의 책을 다시 인용하며 지적하였습니다. 公務員の人事のことを、理由とかを個別に言うもんじゃないって今おっしゃいましたよね。ここに NHK の担当課長を更迭ってのがありますね。でなぜ更迭したかって書いてあります。論説委員の質問に答えるならいいが、質問もされていないのに、一課長が勝手に発言するのは許せない、担当課長を変えると言って私は変えたと、個別人事をおっしゃ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個別の人事のこんなに詳細におっしゃってますよ。なぜ本で言えて、学術会議では言えないんですか。私は NHK 改革をやるということを宣言をして総務大臣をしてたんです。その政策に反対をしたからですよ。いや、それはもう表になってる人ですから。公務員の人事の個別のことには話せないとおっしゃったじゃないですか。話してますよ。理由をはっきり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説明をできることと、説明をできることと、すでに公務員である人の個別の人事異動については異な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다음 추궁받은 것은 스가 총리가 젊은 층, 대학의 편중 등 다양성을 염두에 두었다라고 한 점에 대해서였습니다. 105名の中で、慈恵医大の方は、この小沢教授、1人です。1人。それから立命館大学の松宮教授、この方も外れたんですけれども、立命館大学から今回、この方を入れて2人です。ほとんど他にいらっしゃらない大学の人たちを外してるんですが、これはなぜでしょうか。 現状の出身や大学について大きな偏りがあるということは、今、私申し上げましたけど、これは事実じゃないです。ですから、それは事実なんです。で、事実に基づいて、なぜ少ない方の人たちを外したんですかってことです。個々人の任命の有無については、これはお答えを差し控えたいと。 그 뒤에도 맞지 않는 답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じゃあもう一度だけ言いますね、もう一度だけ。その旧7定代の人たちを外しているんなら、私はまだ理解できます。まだ。でも、そうじゃない、1人とか2人しかいない人たちを外していらっしゃるのは、この説明と違いますよね。説明と違うことしてるじゃないですか。どうしてですかって聞いて。政府の機関に所属する公務員の任命であり、理由については人事に関することでお答えを差し控えたいという。 연구 현장에서는 이러한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この任命から外された6名の皆さんの中で、教えていただいている生徒さん、学生さん、自分の就職に影響が不利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すごい不安に思ってらっしゃるそうですよ。こんな事態を招いたのは総理のせいですよ。学生まで不安にさせるという、こんなことをしでかした、その責任はどうお考えですか。
学術会議は公費を講じる国の機関であり、科学の観点から社会的課題の解決に向けた提言を行うなど、国民の期待に応えるためには、その在り方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答えてると思いますが、それがもし外れてはいけないので、もう一度的確に言ってください。総理の今回の判断で不利益を被っている人がいらっしゃるとすれば、いらっしゃるそうですけど、それは総理の責任をお感じになりませんかということです。菅義偉君。個人についてどなたかということは、これは申し上げないことになっています。ただ、そういうことがあってはならないと思い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부결로 끝난 오사카 도구상. 이번 결과로 인해 국정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패전의 책임을 지고 오사카의 마츠이 시장은 남은 2년 반의 임기를 다하고 정계를 은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정당인 오사카 유신회의 대표도 곧 퇴임할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마츠이 시장과 자주 연락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스가 총리는 大都市制度の議論において一石を投じることだった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하지만 자민당 오사카부 연합은 도구상에 반대하고 유신 측과 대립해왔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당내에는 응어리가 남아있습니다. 이에 한 자민당 중견 의원은 스가 총리는 중립을 관철했다. 자민당 오사카부 연합의 스가 씨에 대한 불신감은 매우 크다라며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유신회가 도구상이라는 간판 정책을 잃은 지금 향후 헌법 개정으로 자민당과 연계를 모색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의 반응은 自民党の隠れ補完勢力的にやってきましたけども、今後どういう立ち位置になるのか。 이번 오사카 도구상의 부결은 향후 스가 내각의 정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프로야구와 제1리그의 새 시즌에서는 정원 100%의 관객 입장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프로야구와 제1리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 연락회의가 열렸습니다. 얼마 전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수용 인원의 제한을 넘는 관객을 입장시켜 감염 대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에서 수용 인원의 86%인 27,850명이 입장하여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이달 7일에서 8일 도쿄돔의 요미우리전과 7일 신국립경기장에서 열리는 제1리그컵 결승에서도 동일한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아이치의대의 미카모 교수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모여 다음 시즌은 100%의 관객을 입장시키길 바라며 실제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안심하고 납득한 입장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은지라는 다음의 단계에 들어갔다라며 다음 시즌부터 관객수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용카드 이용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소비자 동향지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5일의 지수는 감염 확대 전인 1월 후반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1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9월의 마이너스 8.9%보다 더 침체된 결과입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외식이 마이너스 27.3%, 백화점이 마이너스 22%로 9월 후반보다 더 침체가 되었습니다. 한편 여행은 마이너스 3.6%로 9월 후반의 17.1%에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소비 전체로서는 침체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관광 수요 환기책 고투 트래블에 도쿄 발차기 여행이 대상에 추가된 영향이 지수에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을 피하는 경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음식 배달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기업의 신규 참가나 업무 확대가 잇따르며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출 자제가 요구된 올해 봄 이후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 등 음식 배달의 수요가 급속히 높아졌습니다. 이 중 핀란드의 월트는 지난달 도쿄 도내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인터넷이나 앱에서 요리를 주문하면 배달원이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이용자에게 배달합니다. 이미 홋카이도 등 도쿄 이외의 일부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어 향후 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내 업체 데마에카는 담당자가 상주하여 음식점에서 받는 배달 거점을 현재 약 400곳에서 내년 8월까지 54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데마에칸의 담당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계기로 늘어난 배달 수요는 아직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확대를 위해 거점 수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